안녕하세요. 산무이님 방송 애청자입니다. 저처럼 산무이님 방송을 즐겨 듣는 분이라면 예전에 굴삭기 기사님이 제보한 사연인 금기편을 들어봤을 텐데요. 저 역시 굴삭기 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제가 알고 있는 금기사항을 한번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연을 제보하신 그분과는 조금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벌채하여 다른 품종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나뭇가지 정리와 원목 자원을 반출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금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묘지들이 참 많은데요. 각 집안의 조상님을 모신 묘소는 현장마다 그 모습과 숫자가 천차만별이지만 이러한 현장은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톱사분들이 저희보다 먼저 엔진톱을 들고 선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잘려진 나뭇가지들이 묘소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 선작업이 끝이 나야 저희 굴삭기 팀이 투입될 수가 있는데 산 밖으로 나무를 반출할 길을 만든 후 경사지로 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너무 열중을 한 나머지 나뭇가지들을 치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묘소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수한 기사님이 바로 굴삭기에서 내려서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보통 묘소로 가서 머리를 숙이며 죄송하다, 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실수를 범했다, 제대로 원상복구 해놓고 가겠으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를 해달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진심 어린 사과와 복구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자면서 가위에 눌린다거나 퇴근 후에 접촉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실제로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서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고인의 가족들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거는 일도 있었는데요. 문제의 당사자인 굴삭기 기사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가족들의 꿈에 고인이 나와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주변이 그렇게 시끄럽다니 내 앞마당을 개판으로 만들어놨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 현장에서 일하는 저 역시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으로 산의 기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산무이님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산에는 그곳을 관장하는 산신령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미리 올라가서 산의 경사도를 파악하는데 저에게 이를 가르쳐준 사수님은 현장을 딱 봤을 때 이 경사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다 그런 느낌이 오거나 아무 이유 없이 소름이 끼치고 등골이 오싹해지면 미련 없이 그 현장을 떠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초보 시절 사수님과 함께 일을 마치고 목욕을 갔다가 사수님의 몸 곳곳에 남은 상처를 꿰맨 자국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어떤 경사지에서 작업을 하다가 굴삭기가 아무 이유 없이 구르는 바람에 크게 다치면서 그렇게 남은 상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수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현장으로 출근하자마자 소름이 쫙 돋더라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내가 여기서 일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작업을 못하겠다 했더니 장비팀 팀장이 준공날이 코앞이라서 한시가 급하다면서 사정사정을 하더라고. 할 수 없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굴삭기가 전복돼서 떼굴떼굴 구르는 기라. 그렇게 6바퀴를 굴러서 겨우 멈춰섰는데 그때는 진짜 내가 자식놈들 놔두고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지. 상태가 많이 위독해서 헬기까지 타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면서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진짜 죽다 살아났다. 니도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건 아니다 싶은 현장을 보게 될 낀데 그때는 돈이고 뭐고 그냥 돌아서는 게 좋을 기다. 명심해라. 그렇게 사수님이 알려준 두 번째 금기는 바로 산의 기운에 눌리면 미련 없이 작업을 포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청자분들도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대에 가기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입대하기 전에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이런저런 친구들을 만나서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다녔습니다. 그때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A를 통해서 B라는 친구를 소개받았는데요. B는 사교성이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녀석이 술도 잘 마시는 편이라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저는 일주일 중에 6일을 B의 자취방으로 놀러가서 술도 마시고 놀다가 그렇게 잠을 자곤 했죠. 그날도 저는 A와 함께 B의 자취방에 모여서 어김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웃고 떠들며 놀다가 늦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자리를 정리했는데 A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며 분위기를 잡더군요. 그때 B가 저를 보더니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어릴 때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지? 어릴 때 사고가 대여섯 번 났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사람이 구해줬을 거다. 맞지? 아버지나 삼촌이 구해준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저와 A는 당황해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릴 때 바늘을 삼킬 뻔한 적도 있었고, 계곡에 놀러 갔다가 익사할 뻔한 적도 있었으며, 전기에 감전이 되는 등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옆에서 절 구해주었고, 저와 알고 지낸 지 오래된 A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B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A도 B에게 저의 이런 옛 이야기까지는 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B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놀랬나? 실은 우리 할머니가 무당인데 할머니 능력이 우리 엄마를 건너뛰어서 내한테 넘어온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뭘 좀 봤거든. 말 더 이상 안 해도 대충 알겠지? 이 일을 계기로 전 B의 영적인 능력을 믿게 되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그날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진탕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침에 B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B는 저에게 오늘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했고, 술이 덜 깨서 비몽사몽한 상태였던 저는 이유도 묻지 않고 대충 알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정을 막 넘어갈 무렵, 저는 B의 말을 까맣게 잊고 동네 친구와 함께 국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집에서 골목을 빠져나가면 6차선 도로와 사거리가 바로 나오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주머니를 뒤져보니 휴대폰과 지갑을 모두 놔두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가서 소지품을 챙긴 후 집을 막 나서려는 순간, 그런 엄청난 소리에 대로변으로 뛰어가 보니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한 관광버스를 SUV가 들이받은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SUV가 음주운전으로 그런 사고를 낸 것이었는데, 그 난리통에 B가 또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런데 괜찮냐고 묻는 B의 말에 제가 밥 먹으러 나왔다가 근처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걸 보고 있다고 했더니 녀석이 왜 자기 말을 안 들었냐며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B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꿈에 내가 운전을 하고 니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어딘가로 막 가다가 한 전방 100m쯤에서 사거리가 나오더라고. 신호가 막 초록불로 바뀌어서 속도를 냈는데 그때 갑자기 사람 하나가 도로에 뛰어들어서 내가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다. 곧바로 차 세우고 내려서 가보니까 사고 난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다시 차로 갔더니 네가 허리가 완전 꺾인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는 기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니한테 바로 전화했던 거다. 근데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전화를 했더만 니 결국 나갔네. 그런 B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버스가 횡단보도 중간까지 왔을 때 그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소지품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길을 건넜더라면 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었던 거였죠.
그 후로 저는 입대 후 무사히 전역을 했고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비와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추석에 녀석을 만나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고등학생 때부터 22살 때까지는 영적인 존재들이 보기 싫어도 자꾸만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영안도 자연스레 닫힌다고들 하던데 비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겐 정말 신기한 경험담이었습니다.